자, 오늘 주제는 뭐 여러분이 이제 11주차로서 이제 농업과 축산업이 주가 될 거고요. 근데 저는 좀 억울한 게 제가 이게 이 오늘 수업 자료가요. 3주 수업 내용이에요. 3주. 한 주는 농업, 한 주는 축산업, 한 주는 조류독감 구제역. 그래서 3주용을 갖다가 조금씩 해서 합쳐가지고 그냥 오늘 하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제일 아까운 게 수업 준비 다 해놨는데 못하면 이거 아깝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신 분은 저하고 상의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로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자, 여러분이 공부하신 ICBM을 농축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신 대로 이제 사물인터넷, IoT, CPS, 그 다음에 브레인 사이언스, 뇌과학, 머신러닝, 인공지능. 자, 이게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농축산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뭐 자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조류독감 또 시작됐잖아. 이야, 큰 문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요, 그거 얼마나 심각한지 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또 뭐 농업 역시 제가 보면 참, 이게 비전공자니까 막 까는 거예요. 제가 농업이나 축산업을 잘한다면 이렇게 막 못할 텐데, 토목과 교수니까 뭐 마음껏 공격해도 좀 돼요.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농축산업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신 대로 이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도 들어오고 인공지능 들어오고 해서 클라우드 개념에서 자, 농축산업을 자, 이런 개념에서 어떻게 풀었을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비전문가고 딱 여기 22기에는 한 분만 농업 딱 이제 원예죠. 한 분만 딱 우리 원어 중에 한 분만 계신데 우리 일반인으로서 일반 국민으로서 여러분들 느꼈대지만 자, FTA 할 때마다 저자한 쌀값 또는 그 한우 때문에 우리 손해 많이 보잖아요. 자, 그런 거를 그게 이제 현황이죠. 자, 좀 쌀값 보장하라고 하지만은 쌀은 남아 돌아가잖아요. 쌀은 남아 돌아가는데 쌀값 보장해 줘야 되고 뭐 말씀드린 대로 조류독감 구제역 난리 치고 뭐 항상 이 채소값, 식품값 관련되고 또 광우병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저희 현황인데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을 자 4차 산업혁명이라면 새로운 개념이니까 자 이런 개념에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도 생각해보고 제가 풀어가는 거에 있어서 부족한 거를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요번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워낙 기간이 짧다 보니까 사실 알다시피 각 대선 캠프에서 농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이 별 눈에 띄는 게 안 보였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바깥에서 많은 분들이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죠. 여기서 뭐 대선 주자들이 농업세 미래 찾을 생각 왜 안 하나부터 뭐 식량 안보란 말도 하셨고 뭐 우리 지금 쌀 시장의 재고 관리만 연 6천억이래요. 재고 관리에만. 자, 뭐 이런 시정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 농업도 사실은 제조업이죠. 제조업 개념의 농업을 하고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자, 그럼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이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한번 농축산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업이라든가 축산업 쪽에서 R&D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뭐 지금 MB정부에서 R&D가 총 68조 들어갔고 노무현 정부가 한 40조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92조 8천억 들어가면서 그중에 그래도 보시면은 뭐 농촌진흥청이라든가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든가 농업 쪽에서도 쓸 만큼 썼더라고요. 쓸 만큼 썼는데 국민이 볼 때 뭐 했나라고 한번 생각할 만큼 그래서 조금 약간 가시적인 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스마트 농업을 보니까 주로 이제 유통, 생산, 소비도 그렇고 뭐 유비쿼터스 개념 또는 사물인터넷 개념에서 이력 정보가 들어가고 RFID 여러분이 공부하신
RFID가 들어가서 이력 정보. 자, 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스마트 농업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걸 주로 보게 되면은 경작의 노하우라든가, 그래서 뭐 데이터를 만들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자동화가 나오고, 이제 원격 관리하는, 이제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하면서 사물인터넷 뭐 IoT, 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로봇, 뭐 요 정도에서 스마트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4차 산업혁명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물인터넷 시대가 왔으니까, 사물인터넷이 제가 보니까 이제 다른 분야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농업 분야, 축산업 분야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물인터넷 전문가가 10만 명 키워가지고 별짓 다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하다못해 도요타라든가 소프트뱅크도 농업을 한다는데, 우리는 LG전자가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했죠. 그죠? 하려고 해도 뭐 반대가 심해가지고 못했죠. 사실은 이제 대기업이 들어오면서 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필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이 사물인터넷 기반한 큰 인프라가 필요한데, 근데 대기업이 좀 들어오면서 중소기업들을 같이 농업 쪽에서 같이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정책이 조금 부재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이렇게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 농축산업 또는 농업 뭐 이렇게 사물인터넷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데, 센서가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농업과 축산업과 관련돼서 센서는 너무 이제 부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물인터넷 공부하신 대로 다 여기 뭐 아두이노라든가 라즈베리 파이에 사물인터넷 보드가 있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이제 센서들을 붙여주죠. 센서들을 붙여주게 되면은 이제 서버단에서 다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얻는, 자, 이런 구조체로 이제 사물인터넷의 농축산업을 여러분이 설계를 할 수 있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다가 센서를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센서 쓰셔도 되고, 자, 그 센서들을 쓸 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죠. 뭐 제일 싼 놈은 2만 원부터 쓸 수가 있으니까, 뭐 비싸봤자 10만 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센서들을 가지고 농축산업을 확 바꿀 수 있다면은 뭐 생각해 보는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 센서들이죠. 실제 이제 환경 센서라든가 어떤 생태와 관련된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부족하고, 외국에는 있죠. 외국에서 다 수입해다가 지금 쓰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와 같은 시스템도로 이제 구축되어 있다 보시고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여기서 이 센서가 된다 하더라도, 자, 농업에 아주 그 시골 오지에 뭐 산골 오지에 사물인터넷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 3년 전만 해도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인터넷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네트워크가 지금 여러분은 이제 공부하신 대로 SK에서 로라라는 사물인터넷망을 전국에다 깔았고, KT와 LG에서는 MBIoT라는 사물인터넷 네트워크를 다 깔아서 이제 사물인터넷 농축산업을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는 거죠. 지금 국가적으로. 근데 국가가 한 건 아니죠. 기업이 투자를 한 거죠.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사물인터넷 제품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물인터넷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제 농업 쪽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농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난방기부터 온도, 습도를 재야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제 이 온실이니까 여기 측창에 그 창문을 갖다 열고 닫고 하느냐, 개폐. 또 이제 어떤 습도 조절하고 안에 공기 조절하기 위한 이제 선풍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TV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온한 차광제자 이런 것들. 또는 이제 CO2가 들어와 가지고 식물을 속성 재배를 할 수 있죠. 속성 재배를 할 수 있는 CO2를 주느냐, 그 어떤 물을 줄 수 있는 관수 제어를 하느냐, 토양 정보 센서, 양액 정보 센서.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자, 이제 사물인터넷이니까 정보가 다 서버로 들어가죠. 서버로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서버도 들어가도 되고, 또는 이 정보를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도 있죠. 스마트폰으로 받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여기서 자, 창문을 열고 닫아라 또는 선풍기를 껐다 켜라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건 말 그대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스마트 온실이고 사물 인터넷이면 이 정보를 분석해서 이 정보를 서버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창문을 열고 닫고 안에도 지가 스스로 조절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 온실이에요. 자, 그건 아직 지금 없거든요. 저희도 지금 요새 이제 국가과제 하나 하고 있거든요. 자, 국가과제를 이 스마트 온실이 제가 봐도 한 4군데 이상에서 여러분 R&D는 중북도에 걸리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국가과제가 네 번째인데 제가 봐선 거의 중복이에요. 근데 공무원이 그 중복됐는지도 모르니까 계속 과제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면 스마트 온실이고 저는 사물 인터넷 하자.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게끔 하자고 하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 저희도 이제 국가과제로 해서 지금 제 스마트폰 상에서 이 온실의 정보가 다 들어오고 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얘들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자, 그와 같은 거는 뭐 저도 했지만은 KT도 했고 SKT도 했고 뭐 LG 뭐 모든 기업들이 많이 했습니다. 자, 그거는 말 그대로 스마트다. 근데 이제 이것이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는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는 정말 지 스스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귀농했다 하더라도 농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지가 알아서 이제 농작물을 재배해주고 지가 알아서 팔아주고 지가 알아서 뭐 하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니까 그것이 되니까 뭐 그건 그때 가서 보고 아직은 이제 스마트 개념에서 하고 있지만 사물 인터넷에 빨리 들어가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들어가가지고 4차 산업혁명 농장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에 이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농업을 이제 제어를 하는 것들이죠. 뭐 지금 보셨다시피 스마트팜 해놓고 앱을 통해서 이제 그 온실의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관련된 값들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CCTV 통해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뭐 또는 또 뭐 밑에 자 얘들이 재배가 됐을 때 뭐 판매 정보까지 앱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각각 있는 거에 따로따로 있습니다. 병해충 진단 앱이라든가 이 소셜 커머스하는 이게 마켓 관련된 앱에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농민이 자 여기서 데이터를 자기가 보고서 창문을 열고 닫고도 자기가 해야 되고 그거 보고 이런 앱을 보고서 자기가 팔아야 되고 이 따로 돼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농장과 하게 되면은 이게 다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커머스 이 마케팅과 연계돼 가지고 최고 가격일 때 알아서 속성 재배를 하건 재배 속도를 갖다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게 4차 산업혁명 농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축사 시스템은 축산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축사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축사에서 화재는 거의 전기 아크 화재죠. 그러니까 전기로 인한 화재 감시 시스템을 가지고 뭐 한다든가 또는 이제 이 축사에 있어서 이 스마트팜 해가지고 이제 원격 제어를 한다든가 그 안에서 어떤 환기라든가 기타 등등을 이제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요건 이제 나와 있는 시스템인데 이분들이 왜 사물 인터넷이란 말을 못 붙였잖아요. 지금 보셨다시피 ICT지 IoT가 아니고 이것도 사물 인터넷이 아니고 스마트죠. 말 그대로 그냥 스마트지 아직 사물 인터넷 개념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수출할 수도 있고 뭐 국내에 지금 시장을 잘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드로이드 상에서도 많은 좋은 앱이 있거든요. 자, 그런 앱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능형 CCTV 또는 드론, 스마트폰, 인터넷망을 통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농업과 축산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있는 정보들이죠. 자, 그런 정보를 갖다 분석하고 학습해가지고 인공지능 개념에서 좀 플러스 시켜주는 자, 그런 것들도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품 같은데 여러분이 공부하신 NFC가 붙어가지고 유통까지 책임지는 자 그런 농업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ICBM에서 4차 산업혁명을 붙이게 되면은 새로운 개념의 창조적인 농업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IoT 농업하면서 이 텔레가든이라는 말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고 칩시다. 작물을 재배하면 수익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작물을 팔았을 때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은 자, 작물을 재배해서 얘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얘를 재배하는 과정에서 얘를 키우는 과정에서 물을 주고 하루하루 이 꽃잎이 나고 새싹이 나고 과일 맺히고 하는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가상 농민을 받아들여요. 가상 농민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월 회비가 1,000원이다, 10,000원이다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재배하는 과정에 가상 농민이 가상 원예가 같이 참여를 하는 거죠. 같이 참여해가지고 얘가 하루하루 자라는 과정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야 내가 물 주고 싶다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얘한테 물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은 농부의 입장에서 수익을 얘를 팔아서 당연히 수익을 얻는데 재배 과정에서 가상의 원격에 뭐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은 뭐 미국이 됐건 아프리카가 됐건 거기서도 여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농사를 하는 어나더 부가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농업이라는 것은 인터넷이 전 세계로 연결됐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론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텔레가든 식의 이 어떤 화초가 있다고 했을 때 얘도 이제 같이 기르고 또는 이 안에서 온도, 습도, 토양에 대한 모든 센서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이제 다 가상 참여한 원예 농가라든가 또 가상 고객들한테 그 정보를 줘가지고 같이 재배할 수 있는 자, 요런 것도 있죠. 또는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요새 가물어 썼는데 오늘 뭐 다행히 어제부터 비가 왔지만은 어제 전에 우리 가물다고 해가지고 농촌에서 자, 그 밭이라든가 논에서 많이 타 죽어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요건 뭐냐면은 바다나 강에서 요와 같은 시설을 둬가지고 에너지를 이제 파랑 에너지 또는 햇빛 에너지 통해서 얘한테 양분을 주고 밑에서 뭐 아쿠아포닉스 개념으로 다시 이제 영양분이 올라오는 수경재배 개념으로 키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박스 형태의 온실을 이제 물에 프로팅하는 물에서 띄워가지고 하는 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에너지는 다 신재생 에너지 쓰는 자 요런 농업도 미래 농업으로서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상의 농민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농민 개념을 나는 이제 재배하는 사람으로서 논밭 온실의 주인공으로서 일을 하지만은 그것을 이제 가상 농민들 여러 명을 둘 수가 있고 일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킹하면서 IT의 이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농업하는 방법론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이름을 공유 농업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개념의 공유 농업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농업을 같이 쉐어를 하는 자 그런 개념이 바로 IoT 공유 농업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이제 메시업 농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도 뭐 제가 만든 용어인데 여러분이 스마트폰 속에서 알다시피 지금 뭐 구글의 앱이 한 150만 개 되고 애플도 앱이 한 200만 개 되는데 자 구글 앱이나 애플의 앱 속을 보게 되면은 정말 농업과 축산업 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사업과 필요한 앱이 무척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앱을 이용해서 여러분 농업, 여러분 사업에 할 수 있는 앱을 다 가져와서 여러분이 하시는 전문 분야를 업그레이드 하는 걸 갖다가 메시업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인터넷상에서 앱상에서 다 있는 걸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에 활용하는 그렇게 이제
좀 더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만 돌아간다면은 사물 인터넷 개념에서 인터넷 서버상에서 클라우드 또는 앱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앱들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을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another 좋은 방법을 찾는 게 매시업 농업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치 기반의 어떤 뭐 이런 거라든가 어떤 지금 어떤 마케팅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뭐 그 여러분이 모른다고 할 때 농업과 관련된 지식에 대한 앱이라든가 기타 등등 뭐 많이 여러분들 앱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좀 하자라는 것이 이제 매시업 농업이고 양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웹 2.0 소셜 앱이 소셜 웹이 되는 거죠. 그죠? 3.0 웹 3.0 하게 되면은 시멘틱 웹 4.0 하게 되면은 인텔리전트 웹에서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를 갖다 최대한 극대화 해주는 것이 매시업 농업 축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국토부에서 온맵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 온맵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박광진 우리 회장님께서 이 가습기 공기청정기를 하시는데 전국에 자기가 판 위치를 이와 같이 다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전자지도가 앱이 이미 이와 같이 온맵이라고 해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활용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서비스라든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게 매시업입니다. 자, 뭐 이런 개념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또는 전국의 어떤 위치 분포를 하는 데서는 이거보다 좋은 내용이 없거든요. 자, 또 우리가 이제 뭐 매시업 농업에서 지금 이제 앱상에서 어떤 이건 이제 우리 기아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원격 진단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원격 진단이 된다면은 자동차도 원격 진단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농해가지고 이 농기계를 만졌을 때 농기계 전문가가 아닌데 이것들을 갖다 원격 진단 개념으로서 영농 진단을 해버리는 자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들을 갖다 공유해가지고 최적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들이 바로 이런 매시업 농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가지고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니까 뭐 여러분이 공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경계를 없애라. 그러니까 경계를 없애니까 생산자, 소비자, 자, 농민은 생산하고 여러분 소비자로서 사 먹고 이 경계를 없애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리고 프로덕트와 서비스 개념을 없애서 프로비스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쌀을 생산했다는 건 프로덕트고 쌀이 왜 생산한 거냐. 여러분이 뭐 식사로 하시거나 빵을 만들거나 국수를 만들거나 지금 소비는 그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왜 쌀이나 빵이냐 하느냐. 왜? 그 사람이나 동물의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거든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한 행위와 프로덕트를 합쳐주는 게 프로비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생산품의 효용 가치를 더 중시해가지고 그 가치와 생산품을 합쳐주는 개념이 4차 산업혁명이죠. 자, 그 4차 산업혁명은 경계를 없애야 되고 프로덕트보다도 그 다음에 서비스까지를 고려하는 게 4차 산업혁명에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자 농업과 축산업을 지금부터 이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요번에도 보셨다시피 이제 알파고가 알파고 마스터 2 해가지고 이제 무섭게 발전했죠. 뭐 커제가 울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울만하죠.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자, 그 이런 시대에 있어서 자, 이 알파고를 농업과 축산업에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될까? 결정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급 발전하는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여러분이 이제 평소에 대학교 때 공부하신 분들은 뭐 뉴럴 네트워크라든가 몬테칼로 메소드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기법은 불확실한 거에서 어떤 결정적인 값을 찾아내는 고전적인 해석인데 우리가 이제 그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이라든가 또는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해서 지 스스로 성장하는 게 이번 알파고 2였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를 지가 이해하고 지가 거기로부터 여러분처럼 사람처럼
예측하고 학습해가지고 결과까지 결심까지 모든 걸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자, 그거를 실시간 데이터 가지고 하는 게 CPS라고 제가 그랬죠. 그죠? CPS는 인공지능과 달리 현재 일어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CPS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자, 그럼 그런 기술을 다 자, 농업과 축산업에 가져오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농업을 하다 보면 또 축산업을 하다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생산을 최적화할 것이냐, 모든 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냐, 또는 어떤 기계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기계치가 많은데 오작동 진단 또는 예측 제어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모든 데이터로부터 결론은 수확을 예측하고 수입을 예측하고 생산을 예측하고 경영에 대한 모든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 농업축산업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물인터넷 농장에서는 이런 게 안 됐거든요. 이런 게 안 됐잖아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고 닫고 데이터 보고 문 열고 닫고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사물인터넷 농장 축산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CPS 개념에서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전혀 다른 농업과 축산업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한국 농축산 스마트팜 2025가 있더라고요. 자, 이건 이 한국형 스마트팜 2025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조금 좀 느끼는 게 좀 있는데요. 여러분 2025가 되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2025쯤 되면은 모르긴 몰라도 무인 자율자동차는 분명히 돌아다닐 거예요. 그죠? 그건 2년 후에 돌아다닐 거거든요. 자, 로봇이 조금, 지금 알파고 속도로 봐서는 자, 로봇이 웬만큼도 나올 때고 3D 프린터가 별짓 다 할 때쯤이거든요. 최소한도 그렇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런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스마트에서 크게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머물러 있으니까 대한민국 농업축산업이 좀 따라가기에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센서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센서들이 뭘 할 거냐, 뭘 프리딕션 할 거냐, 뭘 예측할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제어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데서 다소 이 스마트팜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지금 원격 제어, 자동 제어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형 농축산 스마트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가축의 생산성 30% 향상한다, 노동력을 절감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25년에 스마트팜 모델을 개발한다, 축사시설 뭐 이런 거 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보셨다시피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조금 개선해야 되겠죠. 조금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 배우셨으니까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사업이 여기 제가 놨거든요. 또 300억이 투자가 된대요. 근데 여기서 하는 게 보게 되면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요건 또 이제 뒤에 나오니까.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사업들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농장, 파밍, 축산에서는 뭐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모든 기계들이 원격 무인 로봇화가 되고, 자, 드론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서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예측해주고, 자, 그거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덕트가 서비스와 합쳐져야 되는데, 농산물, 축산물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이 드시고서 즐기고서 에너지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소비자한테 가서 로봇이 들어오건 3D 프린터가 들어와 가지고 얘가 프로덕트가 소비자 엔드 유저의 입맛 또는 그분의 취향에 맞는 요리까지 돼서 그분의 건강에 도움을 줘야죠. 자, 그것까지 이제 가는, 그렇게 될 때 유통 과정에서 지금 얻고 있는 막대한 이익이 결국 농민한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될 때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도 우리가 요 그림은 이제 이게 식물성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성 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인간 질병이 동물성 고기에서 뭐 식물성 고기로 가면서 3D 프린터로 찍어내서 결론은 이렇게 갈 때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와 생산자가 경계가 없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합쳐지는 프로덕트의 서비스가 이제 합쳐지는 자 이런 개념으로 농수산 쪽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농업에서 제일 힘든 게 지금 나이 드신 연로하신 농민들께서 문화생활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그죠? 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집에 다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농장에서는 또 논에서는 밭에서는 우리가 센서라든가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원격 무인 개념에서 자기들이 작업을 해주고 이게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여러분이 원하는 맞춤형 정보를 주는 자 이와 같은 흐름으로 가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농업 개념은 이렇게 잡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를 스마트인데 이걸 말씀드린 대로 자 농산물 축산물은 결국은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오지가 사람이 먹고서 에너지화를 하는 거고 자 에너지화 한다면 그 기르는 과정에서 감성적인 것을 교육에 활용할 수가 있고 관광에 활용할 수가 있고 체험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을 합치면 어나더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센서들이 다 붙어가지고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지능 분석하고 사물 인터넷에서 네트워킹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LOK라고 붙어 있거든요. LOK가 Linked Open Knowledge의 약자입니다. Linked Open Knowledge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그 대한민국의 온실이 예를 들어 사과를 생산하는 온실이 1000개가 있다. 그럼 1000개를 다 네트워킹 링크를 시키는 거예요. 링크를 해가지고 오픈 나리지니까 1000개를 네트워킹 하게 되면은 사과 생산의 지금 속도라든가 언제쯤 사과가 어떻게 나온다든가 기타 등등 정보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공동 생산, 공동 판매 이와 같은 개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생산 개념이니까 우리가 원가를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분산화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블록체인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걸 분산시켜서 보안도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산돼서 생산돼서 그것의 정보가 하나로 들어와서 여러분이 목적하는 것을 최적화시켜주는 게 LOK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분산 자율화와 링크드 오픈 나눠지가 하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자 시설물 관리 제어부터 재난재해 모니터링 하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생장 환경도 다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도 찾아내고 뭐 농약 살포 기타 등등 또 질병 예찰 모니터링 해주고 뭐 모든 것들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돼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은 이제 플랫폼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뭐 마케팅과 관련된 또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건강과 관련된 또 내가 먹는 쌀이라든가 내가 먹는 배추에 대해서 이미 네트워킹 돼서 여기서 정보를 다 얻고 또 필요하면은 같이 생산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개념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요즘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포닉스라는 게 있죠. 하이드로포닉스는 이제 수경재배인데 수경재배를 하니까 밑에서 물고기를 키우는 거죠.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우리가 물고기의 부산물, 물고기의 배설물을 비료로서 활용해가지고 이제 이 위에 있는 식물들, 작물들을 갖다가 영양 보충을 해주는 이 투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사물 인터넷이 들어가서 이와 같이 다 제어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또 이와 같이 이제 수경재배 개념이 되니까 이와 같이 깔끔하게 이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게 하이드로포닉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하이드로포닉스 개념이 되니까 수경재배 개념이 되니까 수경재배 개념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신 대로 자, 수소가 들어갈 수가 있죠, 이제.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 모든 활성산소를 잡아주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 동물이건 사람이건 자, 이런 식품을 먹었을 때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뭘 먹었을 때는 그 영양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가지고 ATP라는 전하를 생성해서 여러분한테 건강 활성 에너지를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거기서 활성산소가 나오는 걸 수소가 잡아주기 때문에 수경 재배할 때 그 물 대신에 수소물을 하게 되면은 이 뭐 농산물이 됐건 축산물이 됐건 얘기가 다 틀려지거든요. 그 고부가가치의 농산물, 축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농업축산업이 가능하다.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물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이와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미 공부를 하신 내용이고요. 자, 이런 개념에서 이제 그 수소를 활용해 가지고 농축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를 키우더라도 돼지도 물 먹잖아요. 한우도 물 먹고. 그러니까 얘도 물 먹을 때 수소물을 먹이는 거죠. 그럼 이제 질병의 저항성이 커지고 냄새가 안 나고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이 하게 되니까 자, 농업을 축산업을 꼭 농업이라든가 이것을 농촌에서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미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인가요? 거기서는 지금 그 빌딩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재배를 해서 거기서 바로 팔잖아요. 자, 이제 도심 농장이죠. 이제 도시 농장, 빌딩 농장이 활성화가 되겠죠. 이제 활성화 되는데 이제 뭐 땅값이 싼 데다 이런 이제 빌딩을 쳐놓고 그에서 뭐 모든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걸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자, 도시형 빌딩 농장은 뭐 잘 앞으로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빌딩 농장을 할 수 있는 지금 기업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한국에도. 그래서 뭐 지금 이와 같은 뭐 상추부터 뭐 여러 가지 농산물을 지금 공장 빌딩에서 뭐 LED라든가 자연광을 활용해서 키울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해서 팔기도 하고 요걸 컨테이너에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끌고 가가지고 바로 할 수 있게끔도 해놨고요. 많은 지금 한국의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중에서 보게 되면 이제 광원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광원을 뭐 인공 LED를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자연광을 쓸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식물 공장을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은 아직 그런 제품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 모델로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뭐 태양광도 중요하고요. 자연광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광 집광장치라는 게 있거든요. 집광장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하실이라 하더라도 태양광을 그대로 자연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장치들이 이미 개발돼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 집광 장치를 통해서 지하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터널에서도 터널 같은 데서 우리가 터널이 지하철 뭐 터널 같은 데서도 우리가 태양광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거기서 토양을 갖다가 우리가 토양에 필요한 유기물들 또는 모든 것들을 이 효소들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뭐 황토라든가 유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 토양도 만들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제 동물들을 이용한 뭐 여러 가지 자연 모방 생태 농업을 할 수도 있고 강우를 최대한도 우수조를 만들어서 우수를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요소 기술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빌딩 농장들의 기본 기술로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제가 한 장씩 놨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경의 에코팜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업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옥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공원단지에 이제 힐링팜 개념으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 한 예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체험한다고 해서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체험을 할 수 하는데 문화와 또는 좀 고급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학교의 빈 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에코팜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 폐교를 활용해서
물고기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힐링 센터라고 했네요. 자, 힐링 센터 이거 실제 한 사업들입니다. 실제 한 사업도 이제 에코가 돼 있는데 이제 저한테 오면은 이게 4차 산업혁명 개념으로 다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뭐 폐기업물 힐링 센터, 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우리 자, 여기서 뭐 힐링하면서 더치커피를 같이 판다든가 또는 뭐 우리 뭐 독서를 통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팜을 이 건물 농장 개념으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뭐 축사를 할 수 있는 생태순환 축사를 이 태양광과 여러 가지 활용해서 이와 같이 지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자, 뭐 이게 사우디의 생태순환 힐링 센터를 이와 같이 해준 적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하는데 지금 보셨다시피 이거를 갖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하게 되면 뭐가 어떻게 변하게 되면요. 요즘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농업과 관련된 로봇이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을 하면서 잔가지를 쳐줘야 되잖아요. 잔가지를 쳐주는 로봇도 나와 있고 또는 잡초를 제거하는 로봇도 나와 있고 또는 이제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은 다 아실 테고 자 이런 기타 등등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와 있는 센서에 의해서 센서와 사물 인터넷을 연동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판단해서 그 시기를 지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알려준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언제 얼만큼 많이 재배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느냐 결국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자 그거를 예측해 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농업 쪽 하면서 그 뭐죠? 애플망고 지금 저희가 테스트베드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개념으로 센서를 조절하니까요. 애플망고가 요즘 제가 보니까 저희 집에 사 먹을 때 한 3,000원 돈이더라고요. 3,000원 돈인데 애플망고가 제일 비쌀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월 달이더라고요. 2월 달 중국 춘절 때 그때 들어가면요 그게 2만 원으로 뜨더라고요. 2만 원 뜨니까 열다가 태양광과 또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조합하게 되면 광합성을 조절해 가지고 생산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애플망고 가지고 누가 살 거냐에서 자, 애플망고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들 수도 있고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과일로서 즐길 수도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그 사람한테 맞춰주는 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덕트와 서비스, 밸류를 합쳐줘야죠. 그래서 이 농민이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들이 귀농해서 아무것도 몰라도 해줄 수 있는 자, 그 상태를 해주는 게 4차 산업혁명이고 그게 되느냐 돼요. 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건 지금 보셨다시피 제가 이제 써놨는데 이제 Innovative Creative Farming,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파밍, Linked Open Knowledge Farming for Next Generation에서 이제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개념에 CPS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 농장제 실제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실제 이게 부연 농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진짜 이제 여러분들이 귀농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센서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재배해주고 알아서 판매까지 얘가 해줍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 최적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요. 병해충 진단 알고리즘이 들어가지고 지금 보시겠지 생산 최적화, 머신러닝, 딥러닝, 병해충 진단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농장들의 우리가 지금 조류독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게 확산하는 데 있어서 이웃 농장에서 일어난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확산이 되는데 커넥티드 팜이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농장 관리하면서 농장에 관련된 모든 지식이 링크돼 가지고 네트워크되는 것이 이것이 돼 있다라고 되면 되고요. 자,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이 사물인터넷 공부하실 때 요거 보셨잖아요. 요게 사물인터넷 플랫폼이 이 전자부품연구원이 개발한 모비우스를 썼죠. 이게 오픈 플랫폼이니까 이거 쓰면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이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 플랫폼 개발한다고 뭐 몇백억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때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고 인공지능이 여기 팜 크라우드에서 들어가 있어가지고 빅데이터에 데이터 마이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해 주는 거죠, 지가. 그래서 커넥티드 팜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건 연구 계획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지금 이렇게 연구 개발이 다 끝나서 사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팬을 틀어준다든가 양액을 비료를 준다든가 뭐 문을 열어준다 기타 등등이 지가 알아서 인터넷 오브 팜이라고 해가지고 IoT 개념에서 사물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해서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농장이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에 있어 공장은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요 개념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거든요. 자, 그걸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보셨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넥티드 LOK가 되기 때문에 1분 단위로 이제 데이터가 다 모여지고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지가 학습해 가지고 인공지능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석이 된다. 자, 그래서 뭐 생산 최적화, 병해충 진단, 오작동 진단, 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이 지금 농장에서 인공지능 농장에서 4차 산업혁명이니까 목표가 이게 지금 토마토 기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일반 그 농장에서 일반 농장 또는 뭐 토마토 재배하신 분들의 평당 지금 생산량이 100kg예요. 평당 100kg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사물 인터넷 개념화에서 로봇이 들어오면서 240kg, 즉 2.5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자세한 건 제가 좀 다 그냥 이렇게 네 장씩 합쳐놨는데 이와 같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부여농장 가면 실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배도 하고 유통과 판매도 여기서 알아서 다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 제품이 판매됐을 제품 판매까지 뭐 자, 여기 보시면 공동 출하라든가 직거래라든가 가공 판매 해외 수출까지도 이 플랫폼에서 해주는 거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설 투자 회수 기간이 3년 단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하면은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친구들의 목표가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2,000평의 이 농장 시설을 하는데 시설 투자비로서 10억을 요구하더라고요. 10억 하면은 4년 후부터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지금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CPS까지 들어간 그래도 세계에서 유일한 지금 플랫폼으로서 나와서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족한 거는 4차 산업혁명 개념은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관여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이 농장의 사원은 웹서버입니다. 웹서버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사용량, 병해충 분석부터 모든 것들이 이제 서버상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를 이제 실제 제품 플랫폼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뭐 TV에 나왔던 겁니다. TV에 나와서 이 농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바꾼 차세대 농업이다. 다 뭐 이와 같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뭐 지금 앞으로 이제 농업이 이렇게 바뀔 것 같고요.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제 1,600평 온실에서 연간 2억 5천만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뭐 하고는 있죠.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신문에 난 걸 제가 만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 플러스 이제 아쿠아포닉스에다가 이제 자연 모방을 이제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친자연, 친생태적으로 이제 농업 개념을 바꾸면서 우리가 이제 생태 체험 관광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걸 또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추가시키는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놨고요. 이제 드론이 이제 필수죠. 이제 뭐 미국같이 농업을 대규모로 할 때 드론이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드론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날아다니면서 뭐 파종을 한다부터 시작해서 여기 9가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뭐 농약 살포야 당연히 한 거고. 근데 농약 살포를 하기 전에 농약 살포를 예를 들어 이게 만평이라고 할 때 만평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정찰을 해가지고 잡초 또는 해충이 많은 고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농약을 안 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찰을 하니까, 모니터링을 하니까 작물의 성장 상태를 네트워킹해서 여러분이 다 볼 수가 있고,
식물의 건강 상태라든가 알 수가 있고, 다 생산됐을 때 작물 관리를 로봇이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확한 작물을 배송하는 택배가 하는 드론이 있고, 그리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유 농업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과정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관광 수익까지 같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이 드론 가지고, 근데 드론은 뭐 아시다시피 이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비싸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저개발국이라 하더라도 조금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또는 요즘 이제 드론을 한 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이제 군집 드론이 들어오죠. 이제 군집 드론 여러 대가 한 번에 들어오면서 뭐 말씀드린 대로 농약이라든가 뭐 파종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대가 하면서 하고요. 이제 드론이 여기 만약 사과나무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사과나무에 여러분이 공부하신 RFID라든가 NFC 태그가 붙어 있어 가지고, 자, 나무별로 드론이 측정해 가지고 저 나무는 지금 잘 자라고 있다 없다, 얘가 병충해가 생겼다 또는 뭐 잡초가 옆에 많다, 이런 정보를 NFC가 붙어 있으니까 또는 RFID가 붙어 있으니까 드론과 연계돼서 드론이 나무를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요즘 이제 이 드론과 비슷한 로봇이 나와 있는데, 그 미국에서 가장 필요한 게, 이 미국에 여러분 이제 그 마켓 가게에 사과가 많잖아요. 이제 사과를 아직도 사람이 딴대요. 사과 따는 거는. 근데 그것을 요 회사에서 미국의 SRI 인터내셔널에서 이제 이 사과 따는 로봇이 들어가서 그것도 좀 개선했다라고 요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와 같은 드론도 이제 실제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실제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에 로봇이 들어오는데, 이와 같은 농업 로봇의 지금 대표적인 것을 제가 3개의 그림을 놨거든요. 잡초 제거한다든가, 또는 잔가지를 쳐준다든가, 뭐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데, 자, 이걸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사물 인터넷에 네트워킹 해가지고 지가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스스로 하고 여러분들과 뭐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 정보를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로봇은 잡초 제거하는 로봇인데, 이게 독일의 그 보시라는 업체가 있죠. 그 공구 개발하는. 얘가 지가 자동으로 밭을 들어서 잡초를 지 스스로 제거를 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잘한다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건 이거 잘 팔아야 되잖아요. 잘 팔 때 지금 나와 있는 네이버,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에서 윈도우가 네이버 푸드 윈도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산하면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 네이버 푸드 윈도우 상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 실시간 마케팅 하면서 온라인 쇼핑처럼 실시간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O2O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마케팅 방법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이와 같이 되니까 우리가 네이버도 있고 여기 카카오에서 카카오 파머라는 것도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시스템과 연동을 해가지고 파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뭐 로봇이 생산했다, 드론이 생산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죠. 결론은 잘 팔아서 수익이 많은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수익과 관련된 마케팅과 관련된 유통 플랫폼이 뭐가 있냐 해서 걔들이 자동으로 네트워킹 돼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과 소비까지 네트워킹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마케팅 플랫폼까지 같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건 네이버에 있는 쇼핑 윈도우에도 자동으로 상품이 올라가가지고 팔게 해주는,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가능한 얘기죠. 여기 참여한 농민들은 뭐 수익이 연봉이 뭐 1억이다, 2억이다, 최소 그 정도는 되는 걸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농민들이죠. 스마트 농민이고 4차 산업혁명 농민들은 이제 소비자까지 고려한, 유통까지 고려한, 판매 마케팅까지 고려한 그런 농업과 축산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 모르니까 안 쓰는 거죠, 이제. 근데 제가 그 애트리 하게 되면 전자통신연구원 대한민국의 최고 아니에요. 거기 가서 특강해도 질문 아무도 못해요. 여기까지 못해요. 거기 가서 해도. 걔들은 아는 분들인데도 안 돼요. 박사들 뭐 아무래도 융복합으로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더라고, 그분들은.
자, 이제 축산 쪽으로 들어왔어. 지금까지는 이제 농업에 초점을 맞췄고요. 지금부터 축산에 몇 장 가지고 제가 축산하고 이제 조류독감 구제형 문제 같이 문제점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축산 지금 잘하고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으로 나오게 되면은 NFC나 RFI 태그 붙여서 개체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신 거는 말 그대로 스마트 축산이에요.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하셨으니까 자, 4차 산업혁명 스마트 축산은 뭐가 차이점인지 이제 그걸 고민하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축산 분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시설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배, 얘들 키우는 환경 모니터링, 그 다음에 이제 개체 정보, 이 소가 됐건 돼지가 됐건 개체 각각의 뭐 신상 정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걸 이제 분석하는 알고리즘 프로그램 이래 가지고 뭐 대개가 이제 사양 관리, 환경 관리, 개체 관리, 경영 관리, 그 사양에서 뭐 자동으로 포유한다든가 로봇으로 착유한다, 사료를 자동으로 급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요. 환경 관리에서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뭐 영상 장비 이 정도. 그리고 개체는 이제 이 동물별 관리니까 발정을 언제 하는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뭐 그런 거 관리를 하고요. 생체 정보 관리 등 해서 하고 이제 경영 관리에서 생산인력 경영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스마트 팜의 축산 분야에서 이제 하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스마트 축산이고, 이제 우리가 사물 인터넷 들어가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자,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보셨다시피 이제 센서들이 각각 있고요. 얘들 각각의 여러분이 공부하신 이제 트랜스폰더가 귀에 꽂혀 있죠. 귀에 꽂아도 되고요. 우리가 센서 같은 거 알약으로 해가지고 얘들 위에다 장착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개체 관리를 하면서 동물의 각각의 위 상태, 질병 상태를 얘들이 이제 일종의 중계기가 되는 거죠. 게이트웨이가 돼가지고 일로 오게 되면은 자, 얘들이 어떤 통신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얘가 가지고 있는 태그로부터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통신망이 아니라 무선망이죠. 무선망이니까 와이파이가 됐건 직비가 됐건 얘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바로 서버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로라라든가 뭐 로라가 됐건 또는 MBIoT가 됐건 그것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뭐 전국에 이미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센서만 이제 장착을 시키게 되면은 뭐 플랫폼도 이미 나와 있고 인프라 통신망도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것을 하는 거는 스마트고 사물 인터넷이고 아직 이제 4차 산업혁명 개념은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일반적으로 이제 축사와 관련돼서 쓰고 있는 이 센서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이런 센서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에 뭐 실제 이제 이건 지금 스마트 축사를 하는 실제 시스템들이거든요. 여기 센서들이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이것들을 이제 로봇이 들어오고 사물 인터넷이 들어오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어떤 예측을 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네트워킹하고 교육을 하고 체험을 하고 생산과 소비를 합쳐주게 되면은 그게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스템에서는 얘가 울 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열이 나서 우는 건지 물이 먹고 싶어서 우는 건지를 알 수가 있죠. 4차 산업혁명에서는 여러분이 공부하신 뇌파에 의해서 자 그것을 이제까지 전해줘서 거기서 맞게끔 자동 먹이 급이가 물도 주고 먹이도 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와 같이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축산과 관련된 이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전 세계 아직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잘하는 데가 이제 네덜란드 프리바라는 회사거든요. 걔들도 스마트까지만 아직 하고 있어요. 스마트가 하고 있지, 뭐 IoT 초기 개념까지 정도 하고 있지, 아직 뭐 4차 산업혁명의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건 이제 그 양계장이거든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하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뭐 닭을 갖다 뭐 굉장히 많이 키우죠, 공장에서. 공장에서 지금 이와 같은 센서들이 있다. 그러면 양계장에 있는 센서들을 보니까 온도 센서, 정전 센서, 급수량, 습도 이런 것들이 센서가 있는데 각각이 보게 되면은 이제 얘들 이제 그 환경적인 거하고 얘들 각각을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또 전기 화재를 감시하는 그리고 이제 침입에 대해서 뭐 도둑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뭐 이런 CCTV 있죠. 이런 것들이 센서로 이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게 볼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직 보시다시피 이 스마트와 사물 인터넷 개념까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셨다시피 이제 SK텔레콤 이동통신망이니까 얘는 로라가 되는 거죠. 로라가 돼가지고 로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정보를 받고 하더라도 한 달에 이거 뭐 이 정도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거 10,000원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게 되면은 한 달에 이용료가 뭐 100원, 200원 나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개념으로 해서 스마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 또는 엔드 유저 어떻게 이제 네트워킹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수업 자료가 아마 한 5년 전 자료거든요. 자, 이게 이제 한우 한돈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우 뭐, 이거를 사물인터넷 한우, 여러분 혹시 농업하실 분들은 사물인터넷 한우 하세요. 이거 무조건 이것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우는 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가죽이죠. 가죽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얘 상태를 갖다가 물론 이제 가족같이 10년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얘 뭐 표정이라든가 눈빛 봐도 주인은 알겠지만은 부정확한 거죠.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얘한테 어떤 센서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 분석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대로 얘 상태를 정확하게 다 알아낼 수 있으면서 얘가 음매하고 울었을 때 배가 고픈지 물이 먹고 싶은지 또는 열이 나는지 등등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와 같은 거에서 이 한우가 있을 때 성장을 예측한다든가 이 친구의 모든 질병을 예측해서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전번에 헬스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가족인데 이 친구도 즐거운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여흥, 이 친구의 이력 관리. 우리가 동물 복지 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 그럼 센서를 간단히 얘한테 이제 장착을 시켜놓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얘가 어디를 가더라도 위치 추적이 되고 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이 제가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의 한우 한돈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센서예요. 이 라이브 케어라 회사에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요만한 손가락만한 센서를 얘는 먹이게 되면 얘가 위에 장착이 돼요. 위에 장착이 돼가지고 뭐 모든 자기의 신상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던져주게 돼 있죠. 이게 이제 그 게이트웨이거든요. 중계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사 옆에 있는 중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물 인터넷이니까 여기 통신 프로토콜로서 우리가 블루투스를 하게 되면 스마트폰으로 데이터가 가고 또는 여기 인터넷 프로토콜 집어넣게 되면 인터넷 망에 올라가서 사물 인터넷 한우가 그래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친구들 좀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제 특허인지 이 친구들 모르고 있거든요. 제 특허인데.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아까는 모니터링 했는데 그걸 인공지능이 들어왔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소가 됐건 돼지가 됐건 동물이 강아지가 됐건 고양이가 됐건 모든 동물의 성장 상태라든가 이 친구의 건강 상태라든가 이 친구의 뭐 실제 모든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자료가 너무 많아서 지금 뺐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윗속의 pH라든가 또는 거기에 유산균 개수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전문가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전문가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여러분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경계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 소나 돼지나 강아지가 됐건 여기 닭이 됐건 오리가 됐건 얘 동물이 건강하냐 안 하냐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 동물이 정말 행복하게 잘 자라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던져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센서가 들어서 복잡한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걸 산정하는 식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해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을 할 준비가 저희들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축산에서는 아직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온 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사업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 애플과 구글이 아직 이런 데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애플, 구글은 통신 플랫폼 안드로이드하고 iOS 그 플랫폼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전 세계 지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플랫폼. 아니, 전 세계 동물 가축 없는 나라에 있나요?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말을 봐 국가가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 아무리 저개발국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 플랫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석권할 수가 있죠. 그럼 저개발국이라도 금방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 조류독감 살처분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이 얘들이 이렇게 해서 살아있는 놈을 이렇게 해서 파묻는 거죠, 지금. 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조류독감을 처음 접한 게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그 닭과 오리가 한 1,600만 마리를 살처분했어요. 1,600만 마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2014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류독감, 국가에서 조류독감 사업단장을 뽑더라고요. 사업단장을 뽑아가지고 제가 이제 응모를 했죠. 이제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건국대 축산학과에 정말 유명하신 분이 나왔고, 하나는 한양공대 토목과에 조명 교수가 나왔고, 결과는 보나마나잖아요. 보나마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였었냐면은, 야, 이거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하고서 암 환자는 암에 대한 치료를 하고,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게 하는 진료를 하고서 판별을 하는데 걸리지도 않은 놈 왜 죽이느냐. 얘들을 질병 유무를 IT에서 정확하게 나는 판단할 수 있다. 그 기술 가지고 1,600만 마리 왜 죽이냐. 저는 이제 그 주장을 나갔거든요. 근데 제 얘기가 맞았는지 단장은 그 친구 시키고 저를 갖다가 이제 뭐 조그맣게 일을 줘서 제가 이 조류독감 과제를 2014년에 했습니다. 근데 저가 이제 1,400만 마리가 전국에 이렇게 해서 이제 죽여가지고 살처분한 게 이게 환경 피해가 말도 못해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조그만한 나라가 자랑할 거는 금수강산인데 이거는 다 좀비 강산이 돼버렸죠, 현재.
잠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다음 세대에서 이거를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번에 조류독감 작년 한 10월 달부터 시작됐죠. 정확한 12월쯤인데 한 올해 2월 달 한 3개월 동안 죽인 그 닭거우리가 그 당시에 3,400만 마리예요. 아니 전번에 1,600만 마리도 놀랐는데 요번에는 가볍게 3개월 동안에 3,400만 마리. 똑같은 기간에 일본에서는 여러분 신문에 났다시피 200만 마리로 끝났잖아요. 200만 마리 끝났는데 우리는 3,400만 마리. 뭐가 차이점이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이 조류독감이 발병되면 그 농장의 반경 3km, 5km 다 살처분 해요. 살처분 왜 농민이 하느냐 하면은 80% 가격을 인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80%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80% 알아서 주는데 빨리 죽여야지, 빨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3,400만 마리 됐고요. 요번에 지금 어제 다시 발병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늘어난 게 한 3,900만 마리 돼요. 제가 볼 때는 4천만 마리 무난히 돌파할 것 같아요. 무난하게. 이런 나라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동물복지 차원에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물론 얘들을 걸리고 안 걸리는 찾아낼 수 있죠. 죽이는 방법도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게 살처분해서 땅에다가 여러분 이거 1,400만, 1,600만 마리일 때는 난리인데 요번에 4천만 마리 초과되면은 야 이건 말이 아니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이제 며칠 전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우리 애견산업이 개와 고양이 키우는 가정이 대한민국에 1,000만 정도가 된대요. 1,000만. 개와 고양이 키우는 가정이. 그런데 지금 이 얘들을 지금 뭐 장례시설에서 원래는 이제 법으로는 얘들이 죽었을 때 장례시설에서 소각하게 돼 있대요. 근데 소각하는 거는 1년에 2만 마리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뭐 대시설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를 이제 한번 냈거든요. 이제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얘들을 그 살처분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좌우지간 죽이는 살처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마취를 시켜주고 마취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주인의 종교에 따라서 불경이 나오건 뭐가 나오건 좀 그 추론할 수 있는 그래도 주인의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이 방법론을 바꾸자. 근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소각을 시킬 때 우리가 사람 이 화장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각로가요. 보통 600도에서 800도에서 타거든요. 600도, 800도 살 때는 여기서 유해 화학물질 포름알데히드 이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피하는 시설인데 자 지금 여러분 이제 최고위 과정에 그 친구가 17기 친구인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각로거든요. 얘들은 2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본 거는 2200도까지 올라가는데 연료비와 연료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그게 2200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각이라는 것은 도시에서 석탄을 무슨 이제 뭐 포스코에서 다 하는 거죠. 또는 도시 쓰레기들 다 태우잖아요. 하수슬러지 태우지. 자 도시에서 태울 거 무척 많잖아요. 그 소각로 무적대로 이거로 대체해버리면 돼요. 자 이게 이제 조류독감 때문에 경기도에서 유럽에서 수입한 조류독감 소각차입니다. 4억 들여서 이거 들여왔거든요. 조류독감 시 4천만 마리가 이거 그러지 말고 이 차에서 소각시킨다 해서 이게 4억 들여서 사왔는데 못 써요.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얘가 온도가 아까 말씀하신 600도, 800도에서 그리고 처리 속도가 너무 늦고 하니까 지금 죽여야 되는 동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속도가 안 맞고 얘가 이제 600도, 800도 올라가는데 보통 얘들이 내화벽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열시키는데 1시간 이상 걸리고 끝나고서 또 식히는데 1시간 이상 걸리니까 불편해서 저걸 4억 들여서 4억 5등 못 쓰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셨다시피 이게 공기가 서큘레이션 되면서 공기를 데워줘서 공기가 태우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셨다시피
2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소각로의 그림을 보세요. 이게 다른 소각로는 이게 내화벽돌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빨간색이에요. 근데 얘는 보셨다시피 파란색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져봐서 이거 만져봤거든요.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 효율이 그만큼 완벽하게 좋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스템이 포스코에 들어갔어요. 포스코에서 자기들이 해석해보고 이거 정말 된다 해서 포스코 소각로를 다 이거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 동물 화장할 수 있는 소각로를 이렇게 만들었죠. 동물 화장로를 만들어서 요거를 모바일로 이제 컨테이너에 싣고 다니는 거로 해서 뭐 개 고양이가 됐건 자 조류독감 닭이 됐건 오리가 됐건 뭐 소가 됐건 뭐가 됐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서 일단 소각로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뭐 2000도까지 올라가면서 유해 화학물질 얘는 전혀 안 나오거든요. 2000도는 다 타거든요. 이게 뭐 어설프게 800도 1000도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나와도 2000도에서 다 타는데 여기서 실제 테스트 해 보니까 기존 설비보다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 해서 요와 같은 게 제가 그래서 요 기반 하에서 이 친구가 가진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아까 이 동물 화장 선원이라고 말도 이제 선원이라고 제가 붙였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축원하면서 죽이더라도 죽이자 뭐 그런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볼 때는 사업성이 있습니다. 지금 얘들도 심각하기 때문에 얘들도 심각하고 조류독감이 아시다시피 2, 3년에 한 번씩 꼭 오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 사업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업 특성상 우리 장애인들께서 팀을 짜서 이거 사업 들어오셔도 제가 볼 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 그러니까 우선 얘들 상대로 하고요. 원래 지금 법적으로 조류독감 할 때 이거 살처분하게 돼 있지 소각 못하게 돼 있는데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 전번에 저쪽 전라도와 경상도 어느 지자체에서 허용을 했어요. 소각해도 된다라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셔도 이제 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이미 포스코에서 확인 검증한 거고 뭐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 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 제안서까지 이제 만들어 놨고요. 이제 사업 누가 하시겠다 하면 제가 같이 할 의도는 있습니다. 이 회사에 가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 왕창 와 있어요. 중국에서도 왜 소각 없는 데가 없잖아요. 소각 안 하는 데가. 소각하는 데서는 월등하게 성능이 좋은 게 와서 보면 아니까 바로 사람들이 계약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제역을 갖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자, 걸린 놈은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류독감은요. 우선 해외에서 들어오는 놈들이에요. 해외에서 철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철새 있고 남방철새가 있는데 북방철새는 일단 저쪽 시베리아 쪽에서 오는 놈이고 남방철새는 저쪽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저 밑에서부터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새 번식지부터 철새 경유지에서 우리나라가 철새 도래지가 되거든. 이 정보를 갖다가 일단 하나를 합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을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을 갖다 예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질병을 예측하게 되면은 생태계를 구축해가지고 플랫폼 상에서 예방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이제 그 기술이 이제 뭐 여기 뭐 하신 대로 그냥 CCTV를 찍어서 CCTV 상에서 우리가 이제 그 닭과 오리를 대량 사육할 때 CCTV 상에서 얘 뇌파를 활용해서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허죠, 이게. 보셨다시피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의 사물 인터넷 기반의 쾌적한 축사 환경을 구축하는 거, 말씀드린 대로 동물과 의사 표현하는 거, 동물이 뭐 배고프다, 물 먹고 싶다, 의사 표현하는 거, 그다음에 생산 및 유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이 동물 관리 시스템 제공 방법을 이제 특허를 내놨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석지연이가 동물 의사 표현 요거 하면 딱 맞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자, 축사 환경 뭐 동물 관리 시스템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스마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 4차 산업혁명 개념에서 엔드 유저가 누구냐 그 사람한테 정보를 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밸류 서비스를 합쳐주는. 자, 애플과 구글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 정도 해야지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사업을 이 특허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 이제 사물인터넷 공부하셨으니까 사물인터넷에 이제 플랫폼 내용 여러분 자료 다 드렸으니까 다 읽어보시면은 이제 사물인터넷으로 다 축사를 하고 인공지능이 판별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그 문제가 되는 이제 동물과 대화 시스템이죠. 보시면은 상기 동물의 소리를 음성 분석 센서가 이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동물 개체의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스피커를 통해서 동물이 음매를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목소리로 전달해주는 배고프다, 사랑한다, 물 먹고 싶다 등등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류독감이나 구제역을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요거 청구항 8, 9번이거든요. 8, 9번이 뭐냐면은 일단 7, 8번이네요. 7, 8번이 뭐냐면 이제 8번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사육장에서 열화상 CCTV가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또는 우리가 그 후로에서 나온 스마트폰에서 열 측정하는 거 바로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동물을 찍어 주었을 때 그 체온 가지고 조류독감 구제역 걸리면 얘들이 체온이 올라갔을 거 뻔한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건강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얘들이 체온이 올라가고 만약에 조류독감에 구제역에 걸렸다. 뭐 소가 됐건 돼지가 됐건 강아지가 됐건 닭이 됐건 이게 걸렸다고 하면요. 얘들이 우선 먹이를 먹는 습관이 바뀌고요. 잠자는 행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교미하는 습관도 달라지고 알을 낳는 습관도 달라지고 행태가 바뀌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는 패턴 인식으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죠? CCTV에서 패턴 인식을 집어넣게 되면 얘가 다른 애들은 다 밥 먹는데 얘가 잘 먹던 애인데 밥을 안 먹어? 얘 뭐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잡아낼 수 있죠. 체온이라든가 패턴 인식을 통해서 건강 질병 유무를 찾아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이 청구항 7번은 CCTV에서 동물도 뇌가 있거든요. 뇌의 파동을 잡아내가지고 이상 유무를 체크를 할 수가 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구제역이 됐건 동물 질병을 이것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물 인터넷 개념을 들어가고 말씀드린 아까 제가 가상농민 얘기했잖아요. 가상농민이라는 것이 어떤 화초에서 또는 어떤 농장에서 뭐 농업을 하건 축산을 하는데 동물을 기르고 하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에서 원격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상농민이라고 그랬죠. 그걸 가상사육 플랫폼을 잡아놨죠. 우리가 동물이 키우는 과정, 뭐 병아리가 태어났다든가 얘가 뭐 진짜 삐약삐약 하는 과정을 유치원 학생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인성교육과 감성교육이 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수익 모델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여기서 잡아놓은 거죠. 가상사육 시스템 웹 2.0이니까 소셜 웹에서 웹 2.0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교육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특허까지 잡혀 있죠. 그래서 요 특허도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말씀드린 아까 그 다른 회사에서 지금 신나게 하는데 요 특허에 의해서 다 잡히게 돼 있죠. 사물 인터넷 축사 동물관리 제어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특허도 여러분들이 축산과 관련해서 이제 조류독감 구제역을 해결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말씀드렸던 그 그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체온계를 이용해서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뇌파를 통해서 이상 유무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가 CCTV를 통해서 산란, 먹이, 수면, 체온, 교미 운동의 패턴 인식의 변화를 인공지능이 예측과 결정을 디시전 메이킹을 해가지고 동물의 정말 건강 상태를 결론은 얘가 잘 자라고 있다.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지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요즘 같으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의 건강 관리라든가 또는 먹이를 잘 먹나 안 먹나 이상 유무를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까지 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그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생산에 관련된 거고 자, 4차 산업혁명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소비자한테까지 유통 과정에 있어서 드론이 갖다 주거나 유통해서 어떻게 하건 간에 우리가 3D 프린터로 뭐 여러 가지를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은 계란도 찍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비안드 에그라는 회사에서 이제 햄튼 크레이푸드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이걸 이제 3D 프린터가 계란을 찍어내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성으로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병 환자다 또는 뭐 고지혈증 걸렸다면 거기에 맞는 계란을 찍어주면 되거든요. 그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은 맞춤형이 키포인트죠. 그 개개인에 맞춰 분산을 시켜서 개개인에 맞춰줘야 되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뭐 고기까지 뭐 식물성 치즈, 식물성 피자, 식물성 햄버거 전혀 그 사람에 필요한 뭐 영양 상태에 고려된 4차 산업혁명은 생산과부터 연계돼서 하는 거고요. 이제 그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로봇을 통해서 피자를 굽게 되면 이제 피자 같은 경우가 로봇이 얘가 1시간에 400개를 만들거든요. 1시간에 400개고 햄버거는 1시간에 한 288개 지금 이 로봇이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만들건 저렇게 만들건 말씀드리는데 맞춤형으로 엔드 유저 소비자의 건강에 맞춰서 식단을 갖다가 3D 프린터가 찍어주는 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이러면 불고기가 먹고 잡수고 싶다. 고기가 없다. 3D 프린터가 적당히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시대가 됐고요. 요즘 보셨다시피 이제 동물성 기름이 여러분 몸에 안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곤충들이 들어왔죠. 이제 식용곤충이 들어오는 식용곤충을 통해서 또 에너지 발을 제조하는 그런 시대까지 들어오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 사료도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고 뭐 강아지가 됐건 뭐 고양이가 됐건 다 사료자 다 먹이잖아요. 이제 사료에 여러분들이 수소를 갖다 조금 집어넣게 되면 또 다른 얘기가 됐거든요. 아직 사료에 수소 넣는 나라 아직 없거든요. 사료에도 수소 넣고 건강한 첨단 사료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이제 아까 말씀 곤충이 이제 앞으로 뭐 식용곤충 해가지고 뭐 유망한 사업 중에 하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저 식물 공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곤충 공장도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유망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시골이라도 아무리 저개발국이라도 저개발국에 곤충 없나요? 왜? 그 나라에 맞는 곤충들 해서 수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IT를 통해서 플랫폼화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국가가 신경 써야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모든 분야가 우리가 보셨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요. 로봇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뺏는다고 설명하지 말고 새로운 밸류, 새로운 서비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만들어지는 거 여기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농업과 축산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 인터넷, 우리가 CPS 개념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전문직이 다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제가 볼 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수히 생겨나는데 이렇게 지금 국정 기획을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까 로봇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없어질 걱정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제 거의 결론입니다. 거의 이제 4차 산업혁명 농축산업에서는 어떤 개체가 있을 때 농업이 됐건 축산업이 됐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두이노 사물인터넷 센서가 붙어가지고 플랫폼에 연결됐죠. 플랫폼에 연결돼가지고 그것을 그 농업이나 축산업의 그 상품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서 공유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농민, 가상축산을 해서 같이 생산해서 체험과 관광과 교육을 동시에 해서 어나더 수익을 올리고 그것을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과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3D 프린터가 됐건 로봇이 됐건 연계돼서 그 맞춤형으로 생산까지 해주는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가치 창출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냥 스마트고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쓰일 거냐 서비스 밸류까지 생산 고려한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거든요. 다 여기까지 하고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떠들거든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농업 바다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플로팅 부유하는 팜을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모든 바다의 풍부한 어족들을 활용해서 농업도 할 수 있고 어류 생산도 할 수 있고,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새만금 같은 데서 랜드마크적으로 이런 게 필요해요. 지금 랜드마크가 있어야지 글로벌 어텐션을 받죠. 우리가 보셨다시피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 도시, 마스다르 탄소 제로 도시 하니까 글로벌 어텐션을 받았거든요. 자, 새만금 국제적으로 뭐 한다면 데다 자기들끼리 국제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세계적 국제적이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개념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문제죠. 자, 이와 같은 제품도 실제 지금 설계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게 호주에서 아마 하죠, 아마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가서 에너지 자급자족하면서 동식물을 갖다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도시.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예측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에 의해서요, 국가도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왜? 나도 이 나라가 싫은 게 왜 이렇게 세금이 많아요? 근데 자꾸 더 올린대요, 쟤들. 그럼 이 나라 떠나고 싶죠. 그 나라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샌프란시스코 밖에 가면요, 이 가상국가를 만들어 놨어요. 가상국가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의사부터 학교부터 모든 게 다 있는데 세금이 없어요. 아니, 거기서 바다에서 자자 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금 없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이상해지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우리 가상국민이라고 하는 가상국가로 들어가서 그런 시대에도 미래 하시는 분들은 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금 세금으로서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죠. 아니, 세금은 이집트 파라오 시대도 5,000년, 7,000년 전에도 세금 가지고 나라 운영해. 아직도 세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은 인프라를 깔아주고 돈을 벌게 해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박 회장님이 자, 100억 벌게 해줄 테니까 10억 내라고 하면 10억 얼른 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해주는 국가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용료 피를 받으면 되지 웬 텍스를 받는다니까 국가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되면 만약 제가 그렇게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 가상국민을 초대하겠다, 여러분 다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 모든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시대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초점은 어떤 프로덕트의 스마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덕트가 지향하는 어떤 밸류와 서비스가 합쳐진 4차 산업혁명에서는 경계가 없어지니까 경계를 없앴을 때 전문가, 비전문가도 필요 없고, 그죠? 자,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농업과 축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으신 내용 한번 복습하시고, 그 중에 지금 사업하실 거 많이 있어요. 사업하실 분 저하고 컨설팅 하시고, 또는 여러분이 못하시면 주변에 저 농림부, 축산부 오늘 저희가 많이 보낼 건데 별로 쳐다보지도 않죠, 그죠? 워낙 아시니까. 근데 이렇게 그분들한테 설명하면요, 다 한다 그래요. 다 안다 그러고. 그게 문제예요, 대한민국.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 수고하셨는데, 전 배운 거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하셔야지 이제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사업화를 생각해 보시기를 자, 기원하면서 다음 주는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문제예요. 장애인의 제가 우리 장애인이 많이 계시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무적되고 이거 대박 사업이에요. 어느 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면은 복지를 생각할 때 장애인 초국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되는 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하실 게 사실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장애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업 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복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 가지고 다음 주에 12주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